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저 사실 이 대전 AP에는 처음 왔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고요. 저희 그룹은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이 거의 다 있어가지고 이쪽에 내려올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개인적으로는 엊그저께 사실은 대전역에 왔었어요. 저희 탐리러님이 이재한 스폰서님인 건 알고 계시나요? 근데 이재한 스폰서님이 여기 옥천에서 지금 선거활동 중인 것도 알고 계세요?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재한 스폰서님은 굉장히 잘 못 봬요. 지금 엄청 바쁘시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근데 이재한 스폰서님이 생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다이아몬드들이 다들 이제 여기 대전으로 내려왔는데 대전에서 옥천은 또 가깝더라고요. 바로였어요. 두 분을 오랜만에 뵈면서 느낀 건데요. 아메이라고 하는 게 참 멋지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메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꿈이잖아요. 이재한 스포너님이요. 아주 아기 때부터 아버님이 4선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꿈이었대요. 저는 처음에 아메이를 시작하고 그 다 큰 어른이 아기처럼 대통령의 꿈이에요. 그래서 막 썼어요. 근데 진심이신 거 있죠. 지금 2번이나 안 되셨는데 3번째 하시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다 나왔겠어요, 여러분? 아메이라고 하는 든든한 기둥이 있으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저렇게 멋지게 해내시는 모습이 진짜 되게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됐고요. 저를 다들 처음 보시죠? 네. 저는 김미경이라는 이름이고요. 이름은 되게 유명하죠. 유명 강사가 있잖아요. 그죠? 제 소개를 조금 할게요. 저는 이제 프로필에는 사실 삼성증권에서 근무했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한일투자금융 출신이에요. 네, 한일투자금융은 제가 할머니 손에 컸는데 아빠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꿈이 은행에 취직하는 게 꿈이셨어요. 나를. 근데 이제 제가 취직할 때 보니까 은행보다는 제가 성적이 조금 좋아서 더 나은 데 갈 수 있는데 투자금융이라고 하는 게 봉급도 많이 주고 면접을 갔더니만 빨간 레드카펫에 손님은 한 개도 없고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한 3년 정도? 제가 처음에 이제 비서실에 있으면서 그때 한 7분 정도의 임원분을 이 정도 되는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2분의 비서가 모시는 그 중에 이제 저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려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임원분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건 아니잖아요. 40대 중후반, 50대 초중반일 텐데 난 너무 할아버지 같아가지고 막 그 늙은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 근데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막 예뻐해 주시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난 진짜 비서실 이런 거 말고 영업부서에서 손님들하고 안녕하세요. 난 이렇게 되게 맞는 사람인데 그러던 와중에 종급법이라고 해서 법이 바뀌어요. 그 종합금융과 투자금융 없애는 거예요. 그때쯤에 삼성이 다 가지고 있는데 증권이 없었어요. 뭔가 하나를 가지고 싶은데 한일투자금융이 워낙에 손실이 하나도 없고 자산 규모가 좋은 회사니까 삼성이 한일투자금융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삼성증권 직원이 된 케이스죠. 근데 저는 이제 비서실에 있었으니까 사실 그때 뭘 봤냐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내가 모셨던 임원들이 그때 당시에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을 나왔던 늘 성실하게 계셨던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잘려서 집에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투자금융이라고 하는 게 작은 인원이 돈을 많이 버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셨던 스카이 대학을 나왔던 그 좋았던 내 지인들이 다 다른 데로 이직을 막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안 됐지만 나도 이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람은행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면접을 봤는데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길 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그래도 민경아 여기가 삼성인데 좀 있어 보지 않을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기 잘했지. 보라문행은 없어졌어. 여러분 생각보다 없어진 회사 많아요. 큰데 믿으신 대신증권 없어졌죠. 주대우 없어졌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이 안전지대인지, 그죠? 그래서 이제 삼성에 계속 있으면서 압구정이라고 하는 지점을 처음으로 개설하는 제가 첫 오픈 멤버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압구정 지점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CMA라 그래가지고 이유를 23%를 주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제품이 있었어요. 상품.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어떤 걸 보냐면요. 압구정동 오렌지족이 있을 때예요. 벌건 대낮에 젊은 남자가 30대의 젊은 남자가 예쁜 꼬맹이를 데리고 쓰레빠를 찍찍찍찍 끌고 와가지고 그때 당시 1억, 우리는 봉급을 얼마 받을 때냐면 한 달에 대기업에서도 120, 130 받을 때 은행 이자로 23%로 200만 원 넘게 매달 받아가서 생활하는 모습을 봐요. 이게 뭐지? 제가 그랬어요. 이게 뭐긴 뭐예요.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줄 거 아니면 나하고 관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현실 점검이라고 하는 게 내가 본다고 다 이해되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사실은 나하고 관계 없는 거니까 그런 소득은, 그리고 그냥 넘겼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IMF가 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IMF에 증권은 난리가 났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삼성이요, 불과 2, 3년 내에 지점을 100개를 만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막 그 몸집 키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안에가 난리냐면요. 삼성증권 출신도 있죠. 삼성의 공채 출신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막 늘리니까 타 증권회사의 사람들도 들어왔겠죠. 그때 당시에 또 어떤 게 생기기 시작하면 정직원 말고 촉탁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죠? 계약직 이런 단어가 막 등장할 때, 그러니까 이게 한 부서에 한 20명 있으면 출신이 다 달라. 이게 단합이 되겠습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봉급이 다 천차만별이야. 한마디로. 와, 이제 직장 생활이 옛날에 너무너무 즐거워. 제가 술을 엄청 좋아해요. 회식이라 그러면 설레서 잠이 안 오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근데 이게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동료 같아지지 않는 거 있죠. 회사 생활이라는 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몸집이 커지니까 임원들도 막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비서 생활을 했잖아요. 다시 지점에서 비서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상무님, 전무님, 이사님을 모시게 돼요. 그 안에. 근데 이제 그렇게 모시고 있을 때 제가 안 맞다 그랬잖아요. 전 진짜 비서 생활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를 보내줘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팀이 하나 만들어졌냐면 CP라고 기업어음팀이 하나 만들어져요. 근데 이 CP팀은 옛날에 한일투자금융 때 취급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일투자금융들 출신들하고 삼성의 출신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딱 7명이 그 부서를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 7명이 매일매일 순수히 그때 당시 1억을 매일 내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하고 채권 부서하고 SDS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현업 부서로 들어가서 이제 전산 개발 통합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한 근 2년 정도 하는데요. 매일 새벽 1시, 2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신랑이 매일 12시까지 1년 동안 기다려줬어요. 결혼해야 돼요, 말아요. 그래서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 있는 유재 리더하고 결혼이라는 거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CP를 개발이 끝났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개발을 잘했어요. 그래서 개발이 끝나면 CP팀으로 가야 되잖아요.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챗 GPT
그러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하니까 여러분들 일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25년 전에 벌써 그 일을 당했어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죠? 그때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인사팀에서 불러다가 니네 둘 다 본사에 있는 건 안 된다. 그런 법이 어딨어요? 말도 안 돼. 우재를 내보내니까 네가 나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오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지점에 나갈게요 그랬어요. 그 지점에 나간 첫날이 기억나요. 그게 이제 과천 지점인데요. 과천 지점을 발령을 받아서 지점장님한테 인사를 하고 바로 이제 내 자리에 이렇게 딱 앉은. 근데 이제 진급을 하고 앉았겠죠. 이렇게 딱 앉은 날 조기에서 어떤 분이 뚜루루루 딱 오시더니 딱 김 과장 뭐 사야 되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가 알았으면 집 팔아서 샀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막 머리카락이 쭉 펴서 등에 땀이 막 나면서 내가 답을 모르는데 정답을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 괜찮잖아요. 정답을 모르는데 아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주식을 잘 보세요. 주식을 내가 샀는데 올랐어요. 10%에 팔아요? 20%에 팔아요? 30% 올랐을 때 팔아요? 다 혼나요. 언제 팔아도. 그죠? 근데 주식을 샀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영업이라는 거를 해봤잖아요. 아메이를 처음 듣고 사람들이 아우 난 영업은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업을 안 해봐서. 진짜 영업은요. 목표를 남이 주는 게 영업입니다. 내가 가지는 건 사업이에요. 증권회사 영업은요 얼마나 살벌한지요. 막 새벽 6시, 7시에 오라 그래가지고 신문 4개, 5개 읽고 아침에 막 회의하고 오늘 실적을 이만큼 하라고 줘요. 그리고 오전장이 끝나면 또 밥도 먹기 전에 모여가지고 오전장 어떻게 했는지 또 짜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오후장이 3시 반에 끝나고 나면 또 모아서 후장 어떻게 했는지 또 쪼세요. 진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안 생겨서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너무나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그만뒀어요. 벌건 대낮에 아무 일도 없는데 오빠가 운전을 하고 내가 옆에 탔는데 내가 막 울고 있는데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는 그 지경이 딱 되니까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만두고 저희 엄마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자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엄마 가게를 좀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있다가 아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아기를 낳고 6개월쯤 됐을 때 그때쯤에 아메이라고 하는 거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 제가 14층에 살았고요. 그 언니가 3층에 살았는데 제가 우리 신랑을 너무 사랑한 건 아니고요. 너무 할 일이 없어서 14층이면 오빠 안녕 이러면 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 그 정문에서 오빠 안녕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거를 3층 언니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너 뭐하니? 우리 집에 차 마실래? 꼭 아메하는 사람 같죠? 아니라니까요. 아메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 언니는 마침 얼마 전에 이른증권에서 잘렸어. 이른증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없어져서 그래요. 없어진 거 되게 많다니까요, 생각보다. 나도 삼성증권에서 나왔는데 그 둘이 말이 잘 맞잖아요. 그 언니는 이미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 9단. 나는 6개월짜리 아들을 한 개 키우고 있는 주부 초단. 너무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미경아 너희 시엄마 김치 맛있지? 그거 가지고 내려올래? 여기 요리 미팅 중이야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애기들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때 당시 인덕션이 없고 브루스타 막 가지고 요리를 막 하고 있고 놀이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언니들. 사실 아기가 6개월이라 전 놀이터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잖아요. 그 알지도 못하는 언니들이 와가지고 같이 먹고 다 갔어요. 저는 냄비 팔러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뭘 안 사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도 도와드리고 뒷정리도 도와드리면서 제가 뭘 좀 해드릴까요? 그랬어요. 되게 착하죠.
그랬더니 그 스폰서님이 카탈로그를 이렇게 주시면서 회원 가입해가지고 너 필요한 거 써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애기 낳고 애기가 이제 자면 애기 장난감도 막 옷도 막 뭐 사고 싶을 때잖아요. 저는 아메이를 할 팔자였는지 그때 받은 그 카탈로그를 동화전가처럼 정독하는 거예요. 진짜. 매일 봐. 매일 봐. 매일 보고 그렇게 사고 싶은 게 많아. 그렇게.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메이는 어떻게 전달되냐면요. 그 내가 좋아했던 3층 언니,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미경아 세제 괜찮아, 미경아 샴푸 좋더라. 근데 안 쓸 이유가 있어요? 아메이 제품은요, 여러분 그렇게 전달돼요. 나의 신뢰감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뭐가 어쨌다 저쨌다 하지만요, 내가 좋으면 쓰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물건을 요거 저거 제가 신기하게 이마트에 가가지고 아메이 카탈로그에 있는 걸 안 사기 시작해요. 6개월이 지났는데요, 온 집안이 아메이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내 친한 친구 현정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미경아 너 아메이 하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더니 온 집안이 아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코스트코 하니? 그랬더니 아니 걔네 집은 다 코스트코던데. 아니 아메이가 뭐 마트지 뭐가. 저는 그때 사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 와중에 이제 그렇게 물건을 잘 쓰고 캐시백도 받고 그러면 상위 스폰서님은 어떻게 해요? 오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미팅장 가볼래? 이렇게 얘기한 어느 날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너무 그 말이 좋았어요. 애기를 봐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콧바람 쐬잖아요.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다니까요. 저는 아메이란 단어도 처음 들었고요, 다단계란 단어도 몰랐고요. 전 완전 백지, 완전.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샤넬이 명품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난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런 미팅장이 이렇게 교탁 앞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년 전이니까 벌써. 그리고 우리 애기는 저 밖에 있는 카페에서 스폰서님 보고 있고. 근데 그 첫날 들었던 미팅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사실 한 가지가 딱 기억났어요. 그게 뭐냐면 아메이는 마트구나. 다른 마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겠구만. 그러면 이마트를 왜 갔지? 여러분 이마트에 친인척이세요? 이마트 가면 상 받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도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아메이 마트를 이용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사실 그날 뭔가를 봤어요. 가슴이 엄청 뛰더라고요. 그게 뭔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선입견이 하나도 없이 아메이를 들으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바로 집에 안 오잖아요. 친구한테 가지. 그 현정이라는 애 너 아메이 하니? 이렇게 얘기했던 애 걔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했더니 아시죠? 미친년 이러면서 근데 친한 친구니까 내가 더 공부해가지고 얘기해줘야지 이러고 집에 왔잖아요. 또 그럼 얘기해야 되잖아요. 오빠를 봤는데 막 흥분이 가라앉질 않는 거죠. 막 얘기했더니 오빠가 대학교 때 클래식 기타부에 있었거든요. 서클 활동을. 근데 그 서클 활동에 모든 선후배가 그때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 빼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다 다 그만두는 걸 본 거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 클래식 기타부 제가 알거든요. 다 성음의 출신들. 그 사람들이 다 했는데 너만 안 했으면 네가 제일 이상하다. 내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메이 누구 시키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 시키고 싶죠? 우리 신랑 얼마나 안 괜찮았으면 얼마나 고집쟁이처럼 보였으면 안 시켰을까. 사실은 그래도 이제 우리 신랑이 반대를 시작하는데 우리 신랑은 막 그렇게 극심한 반대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리가 있었던 게 제가 아기가 안 가져져서 회사에 그만뒀잖아요. 근데 아기 돌잔치라도 좀 지나고 나서 뭘 해라. 저는 그게 수긍이 됐어요. 오케이 알겠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시간에 오전에만
그 스폰서님이 와보라고 하는 곳을 여기저기 가보기 시작했어요. 홈미팅도 가보고 이런 데도 와보고. 저는 그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1년의 과정들, 나한테 있었던 1년의 과정들이 다 이해됐어요. 여기 오면 현실 점검이라는 걸 사실 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취직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법이 하나 바뀌었더니 내가 원래 선택했던 회사가 아닌 원하지도 않았던 선택을 할 수도 있구나. 우리 신랑이 지금은 자기가 임원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처음에 30대에. 그죠? 근데 그렇게도 꿈꾸던 그 임원 그거 대봤자 몇 년 안에 잘릴 수도 있구나. 저는요. 제가 모셨던 임원들 엄청 많아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정년퇴직까지 가신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삼성은요. 있으면서 또 어떤 것도 봤냐면 제가 오픈 멤버를 압구정지점 오픈 멤버, 서초지점 오픈 멤버, 반포지점 오픈 멤버, 과천지점 오픈 멤버, 신촌지점 오픈 멤버를 해봤어요. 근데 그 와중에 장사가 또 안 될 때가 있죠. 주식은. 그러면 서초지점과 반포지점을 합쳐요. 그리고 지점장 발령을 하나밖에 안 내.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가야지. 여러분들은 지점장이 몇 살일 것 같으세요? 40대 중후반. 아기는 말도 안 되죠. 그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보게 돼요. 내가 예전에 겪었던 그 많은 것들이 이해되고 압구정 지점에서 봤던 자산소득을 가지고 생활했던 그 30대 그와 같은 소득이 아메이가 된다고? 난 그게 딱 이해되는 순간 이 사업이 아주 소중해졌어요. 이거는 하고 말고가 아니구나. 난 반드시 이걸로 뭔가 결과를 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돌잔치가 지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어른들이 가만히 두질 않죠. 그때쯤 되면은 막 다시 직권에서 들어갔으면 하실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그래갖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다 엄청 혼나고 우리 엄마가 시엄마한테 전화해서 날 못 이기겠으니까 불러다가 혼내라 그래가지고 시댁까지 가서 무릎 꿇고 혼나고 돌아오는 그날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겨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왜냐면 여기 와서 들은 사람은 저잖아요. 아무도 여기 와서 듣지도 않았는데 왜 반대하지? 그럼 내가 되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신랑한테 딱 약속을 해요. 내가 6개월만 해볼게. 이렇게요. 여러분들 제가 SP를 시작하고 6개월 만에 가요. 그리고 단 한 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0만 점이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6개월 만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 저희 신랑하고 기한을 약속했어요. 여기 아직 SP가 안 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죠? 내가 언제까지 꼭 할 거야. 그래서 이걸 되는 걸 꼭 보여줄 거야. 이 기한을 반드시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나는요 기준을 하나 딱 정했어요. 기준. 내가 회사 생활처럼 해야 되겠다. 근데 딱 보니까 미팅이 여기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저 10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그 어린이집에 6시까지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 껌이에요, 껌. 비서생활 할 때 맨날 새벽 뭐 6시 막 7시 이렇게 출근하라 그러고 퇴근은 12시, 1시, 2시. 전 뭐 밥 먹듯이 야근을 해봤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딱 그 정도의 기준. 그 정도의 기준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루도 안 빼고 움직인 것 같아요. 그때 또 하나는요. 아기가 돌잔치가 지나면 돌치레라고 그래서 자주 아파요. 근데 그 정도 아플 때 내가 증권회사 다시 갔으면 부장님 우리 아기가 아파가지고 오늘 출근을 못할 것 같아. 그랬을까? 안 그랬을 것 같더라고. 난 딱 그 정도의 기준. 내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오늘 완전 기분이 나빠. 부장님 어제 내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출근을 정말 이럴까요? 그 정도의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아메이는 어렵지 않아요. 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SP가 되고 나서 우리 스폰서님이 너 SP 어떻게 됐니? SP 소감 발표를 시켰거든요. 그때 소감 발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 내가 SP를 해낼 수 있었던 건 만남의 횟수였구나. 제가 15% SP 이렇게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 파트너를 옆에 태우고 막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여기도 내 소비자 있다? 여기도 내 소비자 있다? 여기도 내 소비자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스폰서님은 진짜 소비자가 없는 곳이 어디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에 딱 어떤 게 들렸냐면 내가 사방팔방의 네트워크가 생겼구나. 내가 사방팔방 다녔구나. 그죠?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가고 싶으면 몇 년 전에 아메이가 15% 5150이라는 거 조건을 알려줬죠. 그죠? 그럼 1000만점은 더블 5150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19년 전부터 감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횟수에 도전하면서 뭘 해서 1000만점을 단단하게 갈 수 있는지 저는 궁리했어요. 신규가 평균 몇 명이 일어나고 있는지 카운트를 하고요. 하루에 평균 몇 명을 만나고 있는지 카운트를 했어요. 파트너가 있으면 파트너의 PB를 제외하고 제가 현재 얼마를 하고 있는지 카운트를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아주 애기 리더 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요. 지금 6레그 독립을 하고 사이드로 1000만 이상을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내가 하는 행동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 그거부터 사업은 시작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성공자들의 음원을 들으시면 공통적으로 들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은 진짜 많이 움직였구나. 그죠? 어떤 리더님은 자동차 키로수가 택시 운전사 같다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리더님들은요, 막 부산에서 막 서울까지 제주도로 막 다니고 있다고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리더님 회사 끝나고 막 집에 오다가 졸려가지고 휴게소에서 잤는데 아침이야 막 이런 음원들 들으시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 막 3개월에 100번의 사업 설명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정답이지. 그걸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그게 가슴으로 맞아. 그럴 때 발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메이에서 1000만을 해내는 게임이잖아요. 이 얘기는요. 많이 하기 게임이에요. 이게 돈이 없고 돈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명확하게 내가 이해해야 돼요. 이해. 그러면 뭘 많이 할까? 신규가 부족하면 신규를 많이 하는 거예요. 회원이 있는데 PB가 부족하면 데모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파트너가 필요하면 사업 설명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메이를 자꾸만 심플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임이구나 아메이라는 게 이거를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아메이가 이제 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SP부터 파운더스 플래티넘까지 쭉 해가지고 이제 첫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그 안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우리 시엄마가 암투병도 하세요. 6개월 만에 담관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셔서 저희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셔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코타키나발루 여행 점수를 채워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큰 아이와 함께 거기를 갔다 옵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요. 나는 아메이라고 하는 건 성실함의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메이를 선택하고 이렇게 아메이를 열심히 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은 과거에 있어요. 저의 과거. 제가 아메이를 만난 시점에서 저는 아메이를 꼭 할 필요는 없었어요. 애도 어렸고 마포에 30평 아파트도 가지고 있었고 빚도 없었고 우리 신랑도 그냥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아빠가 저 10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아빠는 자영업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병이 나셨는데요. 10년 암투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 남아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집에서 살림만 하도, 나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엄마 진짜 빨간색을 좋아하는데요. 진짜 내복 빨간색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옛날에. 그죠? 엄마의 옷장 그냥 다 빨간색, 다 막 드레스 이런 거 입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칼국수집을 내는 거예요. 집에 주부가 할 수 있는 건 그거거든요. 그죠? 엄마는요, 백화점에 가지 않으세요. 예쁜 옷이 필요 없어요. 구두를 신지 않으시죠. 운동화밖에 필요하지 않으시거든요. 제일 속상한 게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엄마가 내내 걱정하는 건 월에 들어가는 생활비. 저하고 남동생 키워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뭐가 걱정이었냐면 아빠가 엄마한테 따박따박 들어가는 월 생활비 통장 좀 주고 가지. 저는 그거를 보고 자란 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메이 소득이 월에 내가 그때 말했던 그 따박따박 들어가는 통장이라는 게 이해가 딱 되니까 난 이게 너무너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신랑을 딱 본 거예요. 근데 우리 신랑 너무 말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신랑도 빨리 가버리면 어떡해. 저는 그 두려움이 늘 있어요. 그럼 저는 아들이 둘인데 그러면 우리 엄마가 고민했던 그걸 저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너무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싶어요. 사실은. 아메이는요. 안 할 이유가 100가지인 것 같아요. 보세요. 아기가요. 어려서 안 하고 아기가 다 커서도 안 하고 아기가 없어서도 안 하고 아기가 많아서도 안 해요. 근데 저처럼 해야 될 이유 한 가지를 딱 찾으시잖아요. 그럼 아메이는 하실 수 있어요. 아메이는 일이죠. 돈 버는 일이에요. 돈 버는 일. 핀업을 한다는 게 뭐예요? 돈을 더 번다는 거예요. 핀업을 한다는 거.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말을 더 하든지 만나는 사람이 더 많아지든지 시간을 더 많이 쓰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품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시작한 케이스가 아니라 그랬죠. 한 번에 알아들었잖아요. 저는 이 플랜을 알아듣고 사업이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살림꾼 1도 아니에요. 전 지금도 완전 술꾼이에요.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막 머리 깎다가 막 감동이 되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1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기 와서 제품 교육을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 제품이구나. 나도 쓰고 우리 애기도 쓰고 내 친구한테 얘기해도 전혀 욕 얻어먹을 그런 거는 절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고요. 플랜을 다시 딱 보니까 수익 구조. 그 수익 구조에서요. 나 혼자 잘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구나. 저는 그게 바로 이해됐어요. 함께 성장해야 되는 플랜이구나. 아메이는. 그래서요. 사업 설명을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그때 당시에는요. 사업 설명을 1시간씩 하라고 가르칠 때예요. 근데 저는요. 그거 해보니까 아무도 듣지도 않던데. 1시간 내 말을.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노트북에다가 5분 사업 설명, 10분 사업 설명, 여자한테 할 거, 남자한테 할 거, 직장인한테 할 거, 주부한테 할 거 다 나눠가지고 계속 사업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는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제가 삼성증권밖에 안 다녔잖아요. 우리 신랑도 거기 다녔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 6개월 반대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진짜? 진짜 나도 아는 사람 거기 다 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해야 될 사람이 적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이해하는 걸 얘기하지. 제가 빨리 에스필 갔다니까 그래도 명단이 많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하고 제가 명단이 비슷한지 보세요. 첫 번째 파트너는 저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고 우리 신랑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남동생의 여자친구를 처음으로 우리 집에 소개하러 온 날, 그러니까 동서가 아니고 동서짜리가 온 날이에요. 그날 그 친구가 인사를 왔는데 제가 뒷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너 아메 아니? 물어본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선배가 얘기를 했대요. 회원가입 했니? 그랬더니 그때 회원가입 얼마 어려웠냐면요. 통장 안면 카피, 신분증 안면 카피 이런 걸 해야 되는 때예요. 아세요? 굉장히 제가 오래 나이 먹은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걸 하려고 그랬다는. 제가 그래 당장 이랬죠. 걔를 오래 볼 것 같니? 나를 오래 볼 것 같니? 나잖아요. 나도 연갈표지 당연히. 제가 막 사업 설명했어요. 그 친구가 알아듣고 대학교의 선배 하나를 소개했어요. 이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제품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어딜 다녔냐면 커플 매니저 회사에 다녔어요. 그때 당시 커플 매니저 회사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는 한 20, 30대의 아주 어여쁜 처녀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치약이 들어가고 화장품이 들어가고 생리대가 들어가는데요. 조금 지나니까 이 택배가 커플 매니저 회사인지 아메 회사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거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지. 근데 우리 신랑이 반대해서 애를 안 봐주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애기를 걸려가지고 쬐끄만 애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퇴근 시간쯤에 제가 이제 커플맨 회사를 들어가요. 그랬더니 저기 계시는 부장님이 저한테 그랬대요. 재혼 상담하니? 맞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 상담실로 들어가가지고 그때 당시 물건을 썼던 괜찮은 친구들 한 명씩 들어오라고 해서 5분 사업 설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10명의 리더가 미팅장에 앉힙니다. 사업 설명은 그런 힘이 있어요. 두 번째 파트너는요. 제가 아메이를 잘해보려고 독립문에 살다가 종로에 마포로 이사를 가요. 왜냐면 마포에 스폰서님이 살았는데 스폰서님 옆에 가면 아메가 잘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이사를 왔어. 왜 온 거야 도대체? 아는 사람이 없잖아. 여기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자마자 여기 아메라에게 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동네 미용실에. 근데 이분이 아메 비타민이 딱 있는 거야. 그리고 옆에 파이프라인의 우화. 뭐 이런 책이 있어. 말도 안 되잖아요. 여쭤봤더니 자기가 아메 비전을 보고 다른 그룹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고 사업을 하려고 막 했는데 그 신랑이 반대를 하면서 미용실을 확 계약해가지고 오픈을 확 해줘서 못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언니 회원을 탈퇴하고 저한테 오셔서 물건을 써주세요. 그러겠어요? 아니 그쪽에서 사업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고 밑에 소비자도 달려있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죠. 미용실 문을 9시 반쯤 닫으시는데 매일 9시에 가요. 청소도 해드리고 같이 말벗도 해드리고 제가 사업 설명도 하고 끝내는 그 분이 아메이를 알아듣고 탈퇴를 하고 그 안에 혼자서 운영하던 미용실인데 2명의 직원을 구해가지고 앉혀놓고 저하고 미팅장을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두 번째 파트너예요. 거기에 밑에서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제 사파이어를 도전하려고 하는 파트너가 나왔어요. 세 번째 명단은요. 저한테 남동생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더럽게 말을 안 들어. 그러시죠? 참. 진짜 때리고 얼르고 달래고 용돈 주고 그래서 미팅장에 몇 번 앉혔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남동생은 LG 다니거든요. 친하게 술을 먹는 친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술 먹다가 누나가 이런 거래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뭘 찾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회사가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끝내는 나중에 뿌리는 서로 나와요. 그래서 네 누나를 소개시켜줘. 그래서 그 와이프가 저하고 아무를 하고요. 그 사람의 산후조리원 친구의 아는 분의 신랑의 여동생이 저하고 지금 사업을 같이 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죠? 대단한 명단은 없어요. 성실함과 꾸준함과 진실된 노력이 있을 뿐이에요. 저는 지금도 제 파트너들한테 얘기해요. 나는 진짜 대단한 게 없다. 저는요. 퀸도 요리 같은 데 별로 재능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퀸을 입으로 잘해요.
저는 마사지도 다 입으로 잘해요. 근데 저한테는 어떤 장점이 하나 있냐면 성실해요. 퀸을 나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마사지를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나오고요. 유틸라이트 강의를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차피 팀워크 사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실함 하나만으로 지금 저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거는 아메이라고 하는 좋은 시스템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후원된 친구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진짜 여전사처럼 살았더라고요. 뭘 하면 너무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결과가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아닌 지점에 와 있는데 나이는 50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메이를 사업 설명을 하고 이 친구한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이 친구의 잘못은 없어요. 뭐냐면 선택의 문제였던 거예요. 뭘 선택해도 다 열심히 했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아메이라는 이 좋은 선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한테는 지금의 완전 달라진 삶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실함을 가지고. 진짜 멋진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그룹은 탱코아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음원도 듣고 미팅도 오고. 이건 성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할 거를 하고 내가 먼저 가슴 가득 아메이가 채워지면 남과 하는 거는 그대로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할 거를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나도 아직 덜 채워졌는데 자꾸 남한테 뭘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메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내 명단은 왜 이러지? 나만 왜 이러지? 그죠? 아메이도 좋고 사업도 좋고 제품도 좋은데 그래도 내가 되겠어? 이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내가 나를 괴롭히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하지만 이 시간은요. 굉장히 아메이를 하면서 가장 쓸데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걸 하는 동안에 나를 채우는 시간으로 바꾸셔야 돼요. 분명히 스폰서님이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했던 게 있습니다. 그죠? 상담을 하면서 되게 어려운 리더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뭘 해보라 그러면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자. 그러면 되거든요. 사실은 아메이는. 근데 뭘 다 했어. 그 친구가 제일 문제예요. 너무 행동도 성실해. 막 너무 있어야 할 미팅에 다 와 있어. 목표도 너무 간절해. 근데 네트워크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가장 상담하기 어려운 분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팀에 성진구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해요. 그럼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살이 빼고 싶잖아요. 다 간절히 원하면 살이 빠져요? 말도 안 돼. 덜 먹어야지. 운동을 하고 그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다 했는데 그랬는데도 안 되는. 덜 먹고 운동도 했는데 간절한데 그래도 안 되면 그게 1%의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걸 관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진짜 신기하죠? 할 걸 다 하면서도 1% 이번에 잘 안 될 것 같아.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길이 내가 가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 1%가 끝내는 결과를 못 내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긍정의 메시지를 주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한 가지 글귀를 줬는데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저는 이걸 찐방에 매일 아침 쓰거든요. 그래서 그 1%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시면 좋고요. 얼마 전에 제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도 섰었는데 모르시죠? 어찌봤을 때인데 제가 그때 섰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있었던 2세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뭘 알게 됐냐면요. 이 2세들은 처음에 아메이를 할까 말까는 고민을 해요. 근데 딱 시작하잖아요. 그 1%의 부정이 절대 없어요. 하면 된다는 걸 엄마로부터 봤거든. 하면 되고 이걸로 인생이 바뀌는 엄마를 봤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를 총 10년을 하면 5년 동안 될까 말까 이런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그 이제는 없다는 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메이를 하면서. 그죠?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신랑이 전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까지는 참 잘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잘 왔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그죠?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갑자기 세례가 없어졌어요. 각기 다른 이유로. 저 싸운 것도 아닌데 첫 번째 파트너는 막 이혼한다 그러면서 막 가슴에 병이 왔어요. 두 번째 파트너는 시골에서 아들 낳으라고 돈이 왔어요. 그래갖고 막 주사를 맞으다가 막 병이 났어요. 세 번째 파트너는 처녀였는데 결혼 안 했는데 우울증이 와. 직장도 그만두고 그랬어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닌 상황들이잖아요. 아무리 그럴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 입장에서. 제가 처음이었어요. 아메하면서 핀이 이렇게 유지는 있었어요. 파운더스 PT, 파운더스 PT, 파운더스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다이아몬드에서 에메랄드로 확 뒤로 떨어진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와, 마음이 이게 막 잡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처음으로 오랫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그 시련이 내가 봤을 땐 시련이잖아요. 그 시련이 사실은 오늘의 저를 있게 했어요. 제가 이때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목표도 잘 안 잡아지고 내가 모래성을 싼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럴 때요. 어떤 게 가장 마음에서 하나 딱 있었냐면 이게 생계비라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전업을 했잖아요. 아들 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주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저할 수가. 마음도 날리고 네트워크도 날리고 근데 어떡해요. 이게 생활비인데 그죠?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 결론을 내는데 힘이 들었어요. 진짜 이것밖에 없을까? 진짜 하나님 이것밖에 없을까요? 진짜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딱 결론을 내고 나니까 이제 되게 해야 되겠다. 되게 하는 방법만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만들자. 무너지지 않는 네트워크를 만들자. 그러려면 처음부터 다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한 8년쯤 전부터 제가 뭘 시작했냐면 우리 팀에 책을 찍어가지고 매일 아침 올렸어요. 그랬더니 한 1년쯤 지나니까 리더들이 어떤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따라해. 이겨오니까 하지. 무슨 추석에도 하고 설에도 하고 미쳤나봐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하지 말자. 네트워크는 복제 사업이잖아요. 나도 똑같이 해야 되겠다. 이제 책을 사기만 해서 찍어 올려. 그럼 상을 줘. 책을 아무도 읽지 마. 이제 화장실에 갖다 놓고 아침에 화장실 가잖아. 화장실에 앉자마자 찍어서 올리면 상을 주마. 책을 사는 습관, 책을 펴는 습관이 들어야 되겠어. 그게 안착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음원을 아무도 안 들어. 음원을 아무도 듣지 마. 음원을 켜서 그 사진을 찍어 올리는 사람한테 상을 줬어요. 음원을 듣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그게 안착하는데 2,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안착이 되고 나니까요. 리더들의 마음의 요동이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시스템에서 책 읽고 음원 듣고 미팅 참석하고 그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딱 팀방의 문화가 되니까요. 이제 새로운 사람을 후원하는데 굉장히 좋은 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게 이 사업은 복제 사업이지. 나 혼자 사업 설명 잘하고 나 혼자 후원 잘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
에베레스트산, 옛날에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몇 명 안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엄청 많아진 이유가 베이스 캠프를 높였기 때문이래요. 기술력이 발달됐으니까 요만큼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팀에도 베이스 캠프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분 사업 설명, 카다로그 5분 안에 하는 거, 막 후원의 공식 이런 것들을 다 녹음 파일을 떠가지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친구들한테 다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딱 사업을 시작하고 3개월 안에 있는 리더들 중에 저희 팀에서 수범호님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파트너는 없습니다. 시작이 쉬워졌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상담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팀은 플래티넘 이상의 리더가 파트너들한테 상담을 하고 있는데 PT가 돼서도 저는 상담을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상담을 막 카페에 앉아 2시간씩 막 잘 들어보면 지난달에 한 말을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나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상담의 공식도 만들어봤어요. 상담의 공식대로 상담 노트를 가지고 그 시스템대로 커온 리더들은 핀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담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랬어요. 아메이 사업은 복제 사업이고요. 프랜차이즈 사업이잖아요. 내가 먼저 프랜차이즈를 냈고요. 잘 배워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본사가 되는 일. 그죠? 내가 본사가 되는 일. 아메이는 엄청 그게 매력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건 단순하고 쉬워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저희 팀은 코로나가 터지고 사실은 커온 팀이에요. 코로나가 터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이따 잠잠해지겠거니 했는데 안 잠잠해졌잖아요.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데 예전에는 내가 파트너를 후원하면 여기 앉히면 제품 설명도 잘하시는 분이 해주고 사업 설명도 잘하는 분들이 해주고 형제레그도 보고 스폰서님도 보면서 커왔던 그 시스템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옛날에 저희 그룹의 가장 탑 리더님이 그때 한창 막 세제파동 나고 막 그럴 때 확 무너져가지고 전체 사이즈가 12%가 됐을 때 그때 9%가 사업 설명하고 3%가 제품 설명했다는 음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리더는 진짜 리더였겠구나 이런 생각. 그러면 모일 수 없다면 쪼개자. 그것도 엄청 많이 쪼개버리자. 그래서 팀장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팀원이 한 명 있어도 팀장이다. 소비자가 한 명 있어도 팀장이다. 그래서 팀장 방을 만들게 하고 팀장 마인드, 팀장의 역할 이런 것들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왜 애기들 중에 반장 아닌데 반장 완장 차면 잘한다 그러죠. 똑같아요. 옛날에는 플래티넘 이상의 리더님들이 해주니까 이렇게만 했던 리더들이 이제 자기가 팀 방을 운영한 팀장이 딱 되고 나니까요. 자신의 역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식, 오너십 이런 거 많이 들으시죠? 그게 별거예요. 결과도 냈고 책임도 냈고 잘 되게 하고 싶다. 그게 팀장 마인드예요. 사실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팀장들이 자신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상위 스폰서들은 조금 할 일이 줄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이드의 뉴페이스들을 후원할 수 있어지잖아요. 쬐끄만한 톱니바퀴가 이제 큰 톱니바퀴를 굴리기 시작하는 시스템이 조금씩 저희 팀을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나의 원체인지, 그러니까 팀의 원체인지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은 코로나여서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코로나에 너무 잘 됐어요. 저희 팀은 그렇게 마인드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까 긍정의 마인드. 어떡할 거예요? 아니 코로나는 3년이나 했는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저희 팀을 긍정의 씨앗으로 만들어줬었고요. 저희 전체 패밀리에서 해던 핀벨 세미나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 팀 내에서 아예 다 15% 브론즈 빌더를 기준으로 다 나눠가지고 팀방을 운영하면서 각자의 목표에 맞는 그 방이 만들어지니까 리더들이 이제 살아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책하고 음원, 그리고 이제 줌 미팅, 아프리카 TV,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지금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그걸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안착이 되고 나니까 또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아예 처음부터 커왔던 그 리더들을 오프라인으로 커온 리더와 다르게 굉장히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리고 미팅을 너무 안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죠? 이거를 보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초기 사업자 공부를 하는 CLC, CLTC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시스템 미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시스템 미팅을 아까 만들었던 그 팀방들, 그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팀장들이 모두 다 할 수 있게. 원래는 이 CLC는 우리 팀에서는 다이아몬드급에서 운영하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쪼개가지고 시스템 미팅을 모두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두 바퀴가 돌아가면서 조금씩 앞으로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출발이 내 사업이라는 거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해요. 잘 보세요. 아메이는요, 처음부터 어려워요. 너무 슬픈 얘기죠? 쉽다 그럴 줄 알았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메이는 처음에 3%부터요. 셀프 리더십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내가 일을 만들고 내가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일이 아메이예요. 언제 우리가 시킨 일만 해봤지 일을 만들어 봤어요? 언제 우리가 고3 때 이후로 시간을 쪼개서 써봤어요? 그런 적이 없죠. 이 변화를 하는 그 시간이 각자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나와서 한 달만 해도 이건 내 사업이다. 그렇게 행동하세요. 어떤 분은 나와가지고 1년이 지나도록 내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 변화의 시간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변화라고 하는 건 사실 아메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아시죠? 애가 너무너무 많이 아파. 혹은 내가 감기 걸려. 이렇게 아프면 아메를 그만두고 싶어요. 전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죠? 근데 사실은 엄마, 사랑하는 엄마 돌아가셔도 3일장 치르고 나면 회사 출근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나한테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가 붙을 때 그때 변화라고 하는 거는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메이를 하면서 처음부터 제가 이런 모습이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1년의 과정들을 겪으면서요. 저한테 아메이는요. 너무너무 소중한 아메이가 됐어요.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때 수석 다이아몬드 EDC라 그러잖아요. 아시죠?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얼마나 간절했냐면 저희가 8월이 되면 8월의 크리스마스 그런 거 하시죠? 집에 이제 트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석이 될 때까지 1년 동안 크리스마스 트리를 끄지 않으리라. 그 막 더워 죽겠는데 막 크리스마스 트리가 집에 막 번쩍 밤에 막 이렇게 들어가면 트리가 보이는데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차에서 운전을 하면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를 꿈꾸면서 스피치 연습을 계속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제가 SP 때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수석 다이아몬드가 될 때쯤에 다시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쁜 드레스를 입고 딱 이런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뉴 수석 다이아몬드 김미경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팍 하고 그거를 연습할 건데 운전하면서 이걸 하시잖아요. 연습을 못해 울어가지고 여러분 울음이 10번 다 울어버려요. 너무 될 것 같아. 너무너무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너무 될 것 같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더블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어요. 저 너무너무 될 것 같아요. 어떡하죠 되면? 될 것 같은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이는요. 내가 될 것 같은 기분으로 하셔야 돼요. 스폰서님도 된다 그러고
파트너도 된다 그러고 이제 나만 된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메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엊그저께 여기 왔었다 그랬잖아요. 탐리원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게 시간을 쓰는지를 배웠어요. 그 시골에 계신 분들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세요? 나 진짜 새벽 5시에 일어나셔야 된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때 일어나서. 그래갖고 뭐 관광버스가 그렇게 오는데 일단 휴지를 주고 그 행사가 끝날 때 경품 추첨을 하니까 근데 그게 새벽에 출발하는 거예요. 탐리사님이 새벽에 인사를 수천 번을 그 새벽에 나가서 하루도 안 걸르고 그죠? 이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탐리사님하고 경쟁하고 계시는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대단하시더라. 첫 선거를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생일 있잖아요. 그걸 싹 다 받아가지고요. 그 생일이 된 그날 육성으로 생일 축하합니다를 전화하셨대요. 여러분 소비자 관리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분 2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3번째 나오시잖아요. 한 분이 이제 물론 영향력 있는 분이겠지. 한 분이 아니죠. 우리 같이 한 표가 아니고 그분이 오면 뭐 1표가 오는 분이겠지. 근데 이제 이주연 번호님이랑 친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되게 좋아해. 근데 그분이 나한테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고 생일 축하를 해줬어. 여러분 한 번은 전화할 수 있어요. 생일 축하를 10년 동안 한 해도 안 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메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소비자 관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룬 꿈이기 때문에 단상에 올라가서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내가 너무 대견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뭐예요? 밖에 억대 연봉 많아요. 겨우 1억 이상의 연봉 번다고 대단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공이라고 그러는 거, 성취라고 하는 거, 그 행복감이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인정이라는 거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메이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메이를 하면 할수록요 이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스포너님은 이미 수석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저는요, 아메이를 할 때 제일 행복해요. 아메이를 할 때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나한테는 행복감을 주는 일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메이를 즐기시고 이 안에서 올 회계년도 안에 여러분들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의 스피치를 주신 김민경 리더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